지난 시간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당당히 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적인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아이고, 먼저 편 올라가고 많이들 당황하신 것 같아요. 결정적인 얘기 나올 때 방송을 끊었어요. 길어질 것 같아서 분량 조절 좀 하느라고 몇 명 보지도 않는 채널에서 대형 채널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한번 해봤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는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짐을 싣고 출발하는데 회사에서 전화번호와 이름이 찍힌 메시지가 날라오고 잠시 후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연락이 왔다고 까지 하면서 끝냈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저는 그때 코빙턴 테네시에서 출발을 했고, 그 친구들은 멤피스래요. 멤피스 테네시인데 컴퍼니 회사 소속의 팀이래요. 팀으로 다닌대요. 자기네가 지금 멤피스에서 짐을 상차를 했는데 자기네 로드가 CSA 로드랍니다. 바코드 인증 로드. 바코드는 CSA 로드는 어떤 거냐면 통과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짐을 실은 거를 다 서류를 보내주면 이제 저희가 국경 갈 때쯤 통관이 다 돼 있어요. 그래갖고 ACI 매니페스트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통관 서류 사전 통관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국경 지나가면서 도장을 받고 지나가는데, CSA 로드는 물량이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물건이 왔다 가서 인정을 받으면 되죠. 그리고 회사가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 바코드, 그다음에 물건을 받는 리시버 쪽 바코드, 그러니까 수취인의 바코드가 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돼요. 거기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가 패스트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패스트 카드는 여권 같은 개념인데, 미국 국경을 캐나다 국경을 통과할 때 이 사람은 미리 그 미국 FBI에서 이 사람에 대한 신원 조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확실하다는 신원 보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패스트 카드가 그냥 국경에서도 그냥 슉 지나가는 노도 있어요. 패스트 사전에 다 됐기 때문에 드라이버 신경 쓰지 마. 이 사람은 확실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야. 그럴 때도 쓰지만, 이렇게 CSA 로드도 분명히 패스트 카드가 있어야 바코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어요. 가끔 나도 그걸 한다 헛소리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드라이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코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코드를 받았지만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통관 절차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경 근처에서 다른 패스트 카드를 소지한 드라이버의 트럭과 트레일러를 바꾼 후 통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아니라면은 직접 바코드 갖고 국경을 통과하는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는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실은 게 그 CSL 로드인데 위너스 가는 거, 위너스. 캐나다의 위너스라는 옷 파는 매장이 있어요. 거기 가는 건데, 위너스 바코드 들어가면 되는데, 자기네가 패스트 카드가 없어서 나랑 스위치를 원한다 그러더라고. 좀 기분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실은 짐이 워낙 가벼워서.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 지금 지도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녹음할 때는 지금 안 찍고 지도 안 띄우고 있어요. 띄울 예정이에요, 영상에서 지금처럼. 보시면은 여기서 회사를 돌아오려면 캐나다로 40번 인터스테이트 40번을 타고 내시빌로 와서, 거기서 다시 인터스테이트 65번을 타고 놀스로 올라와서 루이스빌에서 인터스테이트 71번을 타고 신시내티까지 올라와서 인터스테이트 75하고 합류해서 디트로이트 버더를 넘어서 들어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빙턴은 위치가 애매해요. 근데 이 사람처럼 이런 경로로 다니면 한 50km를 돌아요. 근데 거기 말고 지금 보이시는 루이스빌 사우스 쪽에 에서
몇 번 영상에 나왔지만 웨스턴 켄터키 파크웨이를 타면은 쭉 와서 인터스트 24와 69와 만나서 쭉 내려와서 약간의 녹화를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쇼컷이죠. 예. 근데 길도 좋아요. 중간에 몇 군데 타운 살짝만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 리밋이 115km까지 나오는데요. 예. 70마일. 그러니까 둘이 동시에 비슷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을 빨리 도착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새벽에 떠났는데 노트북 시간이 5시간이 좀 넘게 남아서 그래,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인터스테이트 65번까지는. 그러면 니네가 나보다 늦으니까 내가 거기 두 군데 중에 하나에서 잘 건데 니네가 와서 스위치를 해가면 되겠다. 그러고 이제 좋게 얘기를 끝냈고, 그러자마자 또 이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요렇게 드라이버들하고 얘기가 됐다. 그쪽 드라이버랄까. 잘했다고, 고맙다고. 스위치 비용은 줘야 돼. 그러니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이 끝났죠. 내가 트럭스탑에 가서 트레일러를 세우고 트레일러를 띄워놓고 나는 옆에다 파킹을 하고 있으면은 얘네가 좀 저녁에 오더라도 내가 트랙터를 대놨던 자리에 트레일러를 파킹해주고 얘네가 이걸 빼가면 되고, 나는 그 트레일러에다가 저 헤드를 달고 그냥 내일 아침 오면 되겠구나. 그 계산을 끝내고 이제 열심히 오고 있었죠. 열심히 오고 있었는데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어디다 세울 거냐고. 그래서 내가 니네보다 지금 2시간 먼저 도착을 하니까 두 군데 중에 어디에 세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우면은 내가 연락을 해주마 하고 이제 트럭스탑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 친구들이 이제 2시간 안에 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선 바빠요. 아침에도 샤워를 못해서 샤워도 하러 가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바빴어요. 제가 차를 세운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그럼 오늘 3시 30분에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10시간만 자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오기 전에 씻고 다 준비하고 오면은 스위치 해주고 나는 자고 새벽에 떠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트레일러를 띄워놓고 옆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이러고 연락을 해줬어요. 내가 파일럿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난 지금 러버스 트럭스탑에 세웠다. 니네가 일로 와서 스위치를 해가면 된다. 그러니까 알았대. 그 지금 어디냐 그러니까 내 11쪽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1시간 반이면 오거든요, 거리가. 그래 기다리면 되겠네.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밥을 먹고 차에 왔어요. 차에 와서 한 1시간 정도 이것저것 하면서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뭐 문제가 있겠구나 그랬더니 아직도 인터스테이트 40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흐려요. 인도 애들의 특성이죠. 예. 그래도 뭐 워낙 이쪽 애들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디스패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이만저만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디스패처 하는 얘기가 중간에 브레이크 이슈로 인해서 로드 서비스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된 내역이 지금 여기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는 못 기다린다. 난 자야 된다. 왜냐면 내일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우리 로그북 규정이 그렇거든요. 드라이버가 차를 세우고 10시간 동안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고 다시 리셋된 상태에서 또 하루를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러지만 조금씩 움직여요. 네, 전자로그북이지만 한 5km까지 살살 5에서 한 8km까지 살살 움직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킹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아이 또 오려면은 2시간 반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이 바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디스패처한테 얘기를 했어요. 쟤네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아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나는 잤을 것이다. 자고 밤에 12시에 오면은 뭐 내가 스위치 해주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상태에서는 나는 쟤네한테 도움을 주고 싶지 않다. 너네가 시켜도 할 수 없다. 나는 피곤해서 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디스패처가 실수를 했어요. 저한테. 지금 메시지들을 계속 띄워드릴 건데 나름 이제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구글 번역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노하우로 보내고 하는데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든지 안 자든지 신경 쓰는 거냐, 지금. 이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컨펌을 주고요. 메시지로도 보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2시간이면 도착한다는 애들이 아직도 2시간이 더 있어야 올 수 있고, 쟤네 말이 맞다면 나는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래서 나는 잘 거다. 그리고 이 스위치에 대해서 문제 생기는 거는 저들이 나한테 인폼을 제대로 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라고 하니까 디스패처가 연락이 왔어요. 드라이버 이슈를 알고 있다. 근데 나보고 2시간 30분 후면은 도착하니까 너는 스위치를 해라. 네 쪽에 도착하니까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왔다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자야 되겠고 그 시간에 못 일어나. 푹 자야 돼. 아침에 새벽 4시에 출발하니까 그때 스위치를 해주마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짐이 중요한 짐이라고 뻥을 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거 봐라. 근데 제가 실은 짐은 제가 키친 오븐에 관련된 식당 기자재를 고정으로 하는 거래처인데, 이제 리턴 온 물건들, 뭐 조금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 다시 리턴 오버내는 거를 가끔 정기적으로 싣고 돌아오거든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급한 한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위치가 되는 이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걔들이 패스트 카드가 없고 저는 패스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짐을 갖고 들어가야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중요한 짐이면은 그 팀들이 제가 갖고 온 짐을 싣고 왔겠죠. 그죠? 근데 야간에 일하는 애가 뭐 당직 같은 개념이거든. 디스패처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좀 혼내주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나 지금 이 시간부로 전화기를 차단할 거고, 혹시나 밤에 와서 나를 깨우게 되면은 나는 트럭 관련해서 정부에서 제재하는 뭐 MTO나 미국은 DOT 이런 데다 리포트를 하겠다. 너네의 괴롭힘을, 부당함을. 무조건 10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리포트를 하겠다고 분명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전화를 차단하고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려고 딱 하는데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그놈들도 안 보이고, 메시지에 뭐라고 돼 있냐? 에이스 매니페스트를 캔슬 시켰다. 너 국경 못 넘을 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속죠, 거기에.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 나 6시간 후에 국경 가니까 그때까지 매니페스트 안 오면은 제대로 리포트를 해줄게 라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에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굿모닝, 나이스하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너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서류는 지금 이메일로 보내놨어. 끝! 그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물론 외국 드라이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국경은 둘 다 일어나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신원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팀으로 운영되는데 뒤에서 자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인스펙션에 들어갔어요. 드라이버 나와서 일 봐야 돼. 그래도 자는 친구를 못 건드려요. 왜? 저 친구가 잠이 깨가지고 내일 만약에 일을 하다가 자고 나서 일을 하다가 잠을 못 자갖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책임감이 있어요. 그 사람을 깨운 그 오피셔든 누구든.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치해복권 같은 그런 거예요. 잘 때는 목 건들면 안 돼요. 그런 건데 이제 뭐 저야 팀이 아니니까 나는 벌써 짐을 다 깨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벌써 지금 옛날부터 몇 년이야. 옛날에 나갔다 물론 다시 오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딱 그렇게 했더니 막 정중하게 온 거야. 왜? 신혜가 생각해도 잘못된 거. 근데 나보고 이걸 스위치 해줘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할부금도 안 들어가는 중고 트럭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 생긴 거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건 도움이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한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차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나빴던 건 그거예요. 만약에 늦어진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저는 씻고 밥 먹고 그냥 바로 잤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계속 그러지도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약간 좀 그쪽 애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단순해요. 아무튼 나는 일어났고 메시지는 그냥 그거 갖고 오면 돼. Of course.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는데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무리 말이 좀 어눌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중요한 거는요. 내 권리는 제가 찾는 거예요. 나는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요러요러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을 무리하게 과적을 원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잖아. 쟤들이 잘못한 거거든.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은 혹시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외국이라고 너무 움츠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